지난 시간에는 유체의 정력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유체에 관련된 법칙인 아르키메데스 원리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움직이는 유체 중에서도 이제 정상류에 만족하는 이 베르노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류라는 것은 steady state flow 또는 라미나르 플로우인데 유체의 흐름이 각 층이 다른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층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섞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자들이 유선을 따라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난류는 이와 같이 섞이죠. 유선이 섞이고 그래서 소용돌이가 생기는 그러한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노이 정리의 경우에는 정상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디자인할 때 저런 식의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보다시피 정상류의 흐름을 볼 수 있죠. 반면에 담배연기 같이 이를 보면은 회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난류를 형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난류가 되는 조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레이놀스 넘버나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그 전에 보면요. 수돗물을 갖다가 약간 틀면은 속도가 좀 흐름이 느리죠. 느릴 때는 이제 보다시피 유선을 따라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뒤쪽 보면 투명하죠. 뒤쪽이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좀 세게 틀면은 이와 같이 거품이 생기고 그래서 난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류와 난류를 갖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류 경우에는 우리가 이상유체에 대해서 이 베르노이 정리가 만족을 하는데요. 이상유체라는 것은 점성이 없죠. 일단 점성이 없는 유체고 정상류고 비압축성이고 비압축성이라는 것은 유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 비회전성, 소용돌이가 안 생기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체를 우리가 아이디얼 플루이드 해서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노이 정리 경우는 저런 이상유체에 만족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체가 이런 식으로 관을 따라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높이가 H1이고요. 여기는 H2고요. 그리고 이쪽에 압력이 P1이고 여기는 P2고요. 유체의 이 속도는 여기서 B1이고 여기는 B2고 단면적은 A1이고 A2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관속으로 예를 들어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일단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체는 모두 다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어디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유체는 전부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량 보존에 관계된 연속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델타 t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체의 양은 단면적 A1이고 속도 B1에다가
델타 T죠. 당기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유체는 단면이 A2이기 때문에 A2고 속도가 B2고 델타 T 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것. 자, 그래서 이 들어가는 유체하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유체는 같아야 되죠. 어디로 오고 질량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칙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걸 연속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연속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단면이 이 작은 위치에서의 유체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단면이 작은 이 부분이 V2 속도가 단면이 큰 V1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에너지 보존칙을 한번 생각합시다. 에너지가 이제 보존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도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칙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베르누이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누이 정리는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죠. 자, 유체가 이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셔가 P1이 있고 P2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요. 그래서 이 압력이 유체한테 한 일은 결과적으로 F1 델타 X1, F2 델타 X2죠. 그래서 이쪽이 이 힘이 F1이 주어져가지고 유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힘이 주어져가지고 F2가 주어져가지고 유체가 움직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물었다가 플러스로 잡을 경우에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요. 자,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압력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1이라는 것은 P1, A1이죠. 그래서 압력이 P1이고 단면이 A1이기 때문에 P1, A1이 힘이죠. F1이고 그리고 이 이동하는 델타 X1이고요. 자, 우리 이쪽에는 압력이 P2죠. 그래서 P2고 단면이 A2이기 때문에 힘은 P2A2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델타 X2죠. 자, 저게 이제 결과적으로 압력이 해준 일이죠. 유체한테 한 일이고, 이렇게 압력이 유체한테 해준 일에 의해서 유체의 에너지가 변하잖아요. 높이가 변하죠. H1에서 H2로 변하고, 속도도 변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요. 이쪽에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이 운동 에너지하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 이 두 개의 합이죠. 자, 그리고 이 유체의 질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 밀도에다가 단면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요. 요것이 이제 이동한 유체의 부피죠. 부피에서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니까요. 자, 그래서 질량에다가 2분의 B2 제곱, 요것이 운동 에너지고, 그리고 mgh2, 요것이 이제 위치 에너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결국 이제 A1 델타 X1이 이제 이동한 유체의 부피에서 밀도 곱하면 질량이고요. 속도가 B1이니까 B1 제곱, 높이가 H1이니까 mgh1 이런 식으로 압력에 의한 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유체의 에너지가 변하는데 에너지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같이 일 에너지 정리,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 유체의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 일은 에너지 여부는 변화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W가 델타 E하고 같다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X2 여기서 움직인 것은 속도 V2에다가 델타 T고요. 그렇죠? 델타 T 동안에 우리 관찰했으니까요. 그리고 델타 X1은 V1에서 델타 T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A1, B1이 A2, B2니까 요점을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베르누이 정리예요. 베르누이 정리죠. 자, 베르누이 정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다리 최적당 에너지, 요거 이제 프레셔가 다리 최적당 에너지고요. 그리고 로우니까 밀도에다가 2분의 로 V2 제곱이니까 다리 최적당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로 GH1도 다리 최적당 이 위치 에너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량이 실제 물리량이 1지점 이 위치에서의 다리 최적당 에너지죠. 그리고 요 뒤에 물리량이 이 지점에서의 다리 최적당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에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 최적당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르누이 정리를 할 가능성은 에너지 보존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연소의 정리 그리고 베르누이 정리 이런 식으로 우리 정상류의 경우에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르누이 정리를 실제로 응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변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변기가 뜨는 이유가 양력 때문에,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유선적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변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바람이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지점하고 P 지점 두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앞에 우리가 비교한 것이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비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비교를 하면요. 연속 정리했으면요. 연속 정리했으면은 이쪽으로 통과한 공기 입자 수는 전부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A 지점으로 들어온 공기 분자들은 모두 B 지점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날개 위쪽은 이 통과하는 거리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입자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빨리 움직여야지 이제 도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쪽에 있는 이 공기 분자의 속도가 빨라요. 이쪽보다 밑에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을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시켜 보면은 베르누이 정리는 뭐 요거잖아요. P1. 근데 이것은 이제 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텐셜 차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압력과 운동 에너지 덴시티가 양쪽에 같아야 되죠. 요지하고 요지. 자, 그래서 이 밑에 지점은 공기의 속도가 느리고 위에는 빠르죠. 그래서 이 두 합친 양이 보존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밑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갖다 보존하려고 하면 느리기 때문에 프레셔가 커야 되죠. 압력이 커야 되고 이거는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압력은 적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밑에하고 위하고 압력 차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에 압력이 높으니까 위쪽으로 압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양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비행기 경우에 어떠한 양력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행기 질량이 5,000kg이고요. 그리고 날개의 면적이 50m 제곱이다. 자, 위쪽 날개에서의 공기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180m/s고 이쪽은 아래쪽은 속도가 130m/s였다. 자, 이 비행기 양력을 구하라. 그래서 이 양력이 비행기를 뜨게 할 정도로 충분한가? 그걸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베르누이 정리에서 H하고 H1, H2는 값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지점 1하고 2지점 사이의 압력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압력 차이는 바로 운동 에너지 덴시티의 차이죠.
자, 그래서 로우하는 것은 공기니까, 공기의 밀도니까 해수면에서 공기 밀도가 1m 삼성당 1.29kg이거든요. 그래서 로우 대신에 이걸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속도가 공기 속도를 측정한 것이 180이었고요. 미터 퍼 세컨고 아래쪽이 130m per second니까 대입해가지고 구하면은 9,997.5 뉴턴 per 미터 제곱의 압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지점, 2점이 압력이 높죠. 1지점보다 어느 정도 높으냐? 9,997.5 뉴턴 per 미터 제곱 정도 높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양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압력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결과적으로 비행기의 양력은 이 압력 차이에다가 날개의 면적이 50m 제곱 이렇게 했잖아요. 날개 두 개 있잖아요. 이쪽 두 개 있으니까 100m 제곱이니까요. 자, 그래서 99만 9,750 뉴턴의 그러한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이제 비행기 무게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비행기 무게는 MG이 있고, 그리고 비행기 질량이 5,000kg이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행기 무게는 49,000 뉴턴. 반면에 양력은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은 99만 9,750이니까 훨씬 크니까 결과적으로 비행기가 뜨는데 양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공기 밀도가 줄어들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이 로우가 공기 밀도가 줄어들면은 결국 양력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대략 10,000km 정도 상공까지 올라가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대충 8,800이니까 10,000km까지 올라가면은 공기 밀도가 대충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해수면보다. 자, 그래서 양력도 4분의 1 줄어드는데 4분의 1 줄어들어도 이게 24만 9,937뉴턴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무게보다 훨씬 크니까 비행기가 떠 있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르누이 정리를 이 비행기의 양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관이 지름이 큰 거하고 작은 관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벤츄리 튜브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방향이 R1인 파이프와 방향이 R2인 파이프를 연결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R1이 2배죠. ER2고요. 자, 여기 이제 프레셔가 P1이고 플러스 P2고 그래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P1이 커가지고 이쪽 물이 흘러요. 자, 그래서 두 파이프 양단의 압력 차이가 300파스칼이다. 큰 반경의 파이프의 물의 속도, 이쪽 속도로 보아라. 자, 그러면 이제 연속 정리해서 이건 파이프의 단면이 크고 작으니까 이쪽 속도 빠르겠죠. 어찌거나. 그래서 연속 이제 A1, B1, A2, B2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물의 속도가 이쪽보다 4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면이 4배니까요. 파이알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반경이 2배인데 면적은 4배잖아요. 자, 그래서 연속 정리를 이용함으로써 이쪽의 물의 속도가 이쪽보다도 4배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르누이 정리를 쓰면은 H1, H2는 같으니까 이 캔슬되고요. 자, 그래서 압력 차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요. 속도가 B2가 4B1이니까 이 잡으면은 그리고 P1, P2 300파스칼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물의 밀도는 10의 30kg/m 3승이고 속도 B1 이쪽에 속도 0.2m per second 할 수 있고 이쪽은 4배니까 0.8m per second 되겠죠. 자, 다음 비슷한 문제입니다. 직경이 얘는 10cm고 이거는 5cm 노즐입니다. 자, 그래서 직경 10cm 관해서 직경 5cm의 노즐로 물이 방출된다. 자, 두 지점의 높이 차이는 5m다. 그렇죠? 노즐에서의 물의 속도가 20m per second 되기 위해서는 이 관에서 어느 정도 압력으로 물을 갖다가 공급해야 되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하면요. 그래서 P1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압력 차이는 운동 에너지 차이 그리고 위치 에너지 차이죠. 그래서 높이 차이는 5m고요. 그리고 연속 방정식에서 B1, A1이 B2, A2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2배니까 속도가 이쪽이 4배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20m/s를 요구하니까 이쪽에는 5m/s로 이 물을 공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이 두 지점의 압력 차이는 236.5kPa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2.33 기압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P2 이쪽에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P2는 1기압이니까 P1에서는 3.33 기압으로 물을 공급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베르누이 정리가 뭐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야구 경우에 이 싱크볼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투수가 싱크볼을 던지는데 이런 식으로 돌리죠. 회전을 시키면 그래서 공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죠. 공은 이쪽 방에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이런 식으로 흐를 것인데 이거 보다시피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공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리고 반면에 이건 공기 방향하고 공의 회전 방향이 같으니까 이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럼 속도가 빠르면은 로우 프레셔죠. 왜냐하면은 이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돼요. 두 지점에서. 자, 그래서 이 점은 로우 프레셔고 하이 프레셔니까 이 공을 갖다가 이 압력이 밀죠. 밑으로. 이거는 로우 프레셔고 하이 프레셔가 밀어가지고 공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이러한 싱크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향수병도. 향수도 이제 병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분무기 누르면은 이것이 공기가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공기가 지나가면은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그게 하이스피드고요. 공기 하이스피드고, 이거는 그냥 속도가 없고요. 자, 그래서 하이스피드는 이게 같아야 되니까 요즘하고 요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물의 양이. 자, 그래서 이쪽이 하이스피드고, 그래서 로우 프레셔죠. 이거는 하이 프레셔죠. 그러니까 하이 프레셔에서 로우 프레셔로 결과적으로 압력이 있으니까 향수를 밀어내가지고 뽑을 수 있죠. 자, 이처럼 향수병의 원리도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봅시다. 우리 자동차 안에서 이제 위에 매달은 물체가 있으면요. 자동차가 이쪽 움직입니다. 이쪽 가속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 물체는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히륨을 갖다가 채운 풍선 경우는 어떻게 되냐? 풍선을 여기 밑에 바닥에 고정시켜 놓으면은 풍선은 자동차 이쪽으로 가면은 어느 쪽 움직일 것이냐? 반대로 움직인다. 이건 이쪽으로 움직이지만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이 풍선은 자동차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 왜냐? 자동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 공기들이 뒤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뒤쪽 몰리고 이쪽은 공기가 휘가고 뒤쪽에 몰리니까 이쪽에 압력이 크죠. 이건 압력이 적죠. 그래 압력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미니까 그래서 풍선이 이 자동차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매달았을 때는 자동차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히륨이 채운 풍선의 경우에는 자동차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 깔때기에 탁구공을 갖다 이렇게 두고요. 탁구공을 두고 그래서 밑에서 불어요. 불면은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 탁구공이 올라가지 않아요.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기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쪽에서 굉장히 빠르고 이쪽 속도가 늦죠. 자, 그래서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베르누이 정리에서 공기 속도 빠르면 프레셔가 작잖아요. 로우 프레셔죠. 이건 하이 프레셔죠.
그래서 하이프레스에서 로프레스로 이 탁구공을 밀기 때문에 탁구공이 아무리 밑에서 세게 불어도 탁구공이 올라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불면은 탁구공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이게 공기가 하이스피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프레스죠. 이거는 하이프레스죠. 하이프레스 쪽에서 로프레스로 미니까 결과적으로 탁구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